썼냐면 정적분의 정의에서 썼어요. 스티디 한번 쫓아오세요. 출발이 뭐였냐면 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그러니까 n분의 b-a f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 여기에서 출발했었죠.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때 b-a를 p로 넣자. b-a를 p로 넣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복습이야. 첫 번째 상황 x의 k를 a 더하기 n분의 pk로 놓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a 더하기 n분의 pk 이렇게 놓자. 이렇게. 그럼 얘가 차례대로 수열일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나열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n분의 p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n분의 p에다가 2를 곱할 거고 쭉 내려갈 거예요. 시그마에 걸리는 게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을 더해보면 a 더하기 n분의 p에다가 n을 곱하는 상황 여기까지 간 거예요. 즉 이산적인 세개였었어. 이산적인 세개가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뿌리다 보면 위에 것이 a 더하기 빵 되는 거잖아요. a 더하기 빵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거고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n을 무한대로 뿌리면 a 더하기 p 이렇게 될 거예요. a 더하기 p. 그래서 이산적인 세개 x1, x2, x3, xn까지 찍혀있던 놈이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a 더하기 p까지 흘러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했죠? 등차수열. 공차가 얼마예요? n분의 p예요. 그래서 그 공차가 밑변의 길이였었죠? 델타 xk가 됐었고 얘가 n분의 p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xk는 x 좌표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공차가 이제 n분의 p잖아요. n분의 p씩 차례대로 일정한 수 n분의 p씩 더해주고 있으니까 이가 dx로 바뀐다. 공차가 영어로 d라 했죠? dx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이 표현은 인테그랄 아래끝 a에서부터 위끝 a 더하기 p까지 갈 거고, n분의 p가 dx가 됩니다. 그다음 f에다가 얘를 통째로 x로 놓기로 했으니까 fx dx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x의 k를 n분의 pk 요만큼만 xk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저만큼만 xk로 이제 봅니다. xk를 봤어요. 그러면 n분의 pk를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나 저적분 정의는 같아. 함수만 다를 뿐이야. 저적분 정의로 표현된 건 똑같이 하는 겁니다. x의 1은 n분의 p가 될 거고, x의 2 n분의 p에다가 2를 곱할 거고요. 쭉 갑니다. 쭉 가서 xn까지 갔어요. n분의 p에다가 n을 곱한 상황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세개를 n을 무한대로 뿌리는 순간 연속적인 세개로 바뀌고, n을 무한대로 뿌리면 너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0으로 간다.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뿌리면 너는 p로 갈 거야. p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p까지 흘러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부터 p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공차가 보시다시피 n분의 p잖아요. n분의 p씩 더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해주고 있을 거니까 델타 xk 구속을 잘 하신 분은 눈으로 봐도 뭔 소리인지 알겠죠? 델타 xk가 공차가 될 텐데 걔가 n분의 p가 돼요. 이렇게. 나중 상황을 지금 보면 너가 연속적인 세개인 x좌표로 바뀔 거고, 2가 분차니까 분차는 d라 했잖아. dx로 바뀔 거고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너는 인테그랄 아래끝 여기서부터 위끝 p까지 이제 움직이는 걸 테고, 그 다음에 n분의 p가 dx입니다. n분의 p가 dx가 되는 거니까 너는 이제 dx가 되고, 그 다음에 f에다가 a 더하기 x 이렇게 주시됩니다. a 더하기 x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됐던 것 같습니다. 너랑 너는 어떤 차이가 있다랬죠? 무슨 이동?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된다. 보이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만큼 n분의 k를 xk로 놓고 푸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xk는 n분의 k를 놓고 문제를 푼다.
나열합니다. 첫 번째 항은 n분의 1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n분의 2가 될 거고, 쭉 갔다가 n번째 항은 n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좌표가 n을 무한대로 뿌릴 거니까 너는 뿌리는 순간 0 되는 거고요. 뿌리는 순간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k 공차예요. 델타 xk가 n분의 1이죠? n분의 1, n분의 1씩 증가하는 거니까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왼쪽에 있는 xk는 나중에 이제 x로 바뀝니다. x로 바뀌고 xk는 dx로 바뀝니다. 이렇게 dx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인테그랄 아래끝 0에서부터 1까지 n분의 p였는데 n분의 1이 dx야. dx를 뒤에다 쓰시고 앞에 뭐를 곱해? p를 곱하셔야죠? p n분의 p니까 n분의 1이 dx였잖아요. p를 곱하셔야 되고요. f에다가 a 더하기 n분의 pk잖아. n분의 k를 x로 놨으니까 px 그렇게 하면 되겠죠. px 너랑 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x 대신에 px를 넣었으니까 y축은 고정이 된 채로 x축으로 p분의 1배 한 거죠? p분의 1배? p분의 1배를 했어요. 다시 뭘 곱해야 돼? p를 곱해야죠? 원상 곱기. 이렇게 된 거였죠?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을 정적분 문제로 바꿨습니다. 정적분 문제로 바꾸게 됐고, 이때 이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 결국 정적분. 뉴턴 할아버지께서 정의하시기를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호가 있는 면적. 따라해봐. 부호가 있는 면적. 다시 부호가 있는 면적. 부호가 있는 면적. 네. 여기를 보시면 야 봐봐. 얘가 밑변이야. 됐죠? 얘가 높이야. 얘가 높이인데 높이를 함수값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수였을 수도 있고 음수였을 수도 있고. 됐죠? 정적분의 결과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호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했던 거예요. 되셨죠? 이제 오늘 본 게임.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할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그림상으로도 아셔야 되는데 특히 수리노즐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설명할 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얘를 봅시다. ft의 dt 너는 뭐냐면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를 적분한 거 부정적분 중 한 개를 얘기해요. 부정적분 중 한 개. 그럼 따라해봐. 부정적분 중 한 개. 적분한 것 중에 한 개를 의미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함수가 증가함수 그릴게요. 증가함수 이렇게 있어요. 얘가 a에서부터 x까지. 여기가 x가 변수니까요. x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잖아. a는 상수가 될 거고.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a에서부터 x까지 x축과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부분에 넓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분의 결과가. 그래서 x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적분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적분 중 한 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부정적분 중 한 개. 두 번째는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가 있어요. 넓이가 있는데 얘를 x 빼기 a로 나눠요. 근데 리미트 x를 a로 보내시겠대. 이렇게 하겠대. 얘는 뭐냐면 위에 게 넓이였죠? 아래 거는 x 빼기 a를 생각을 하래요. x 빼기 a라는 소리는 얘가 밑변이잖아. 밑변. 가령 우합을 표시를 해보자니 우합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왔을 거 아니야. 사각형이 나왔을 건데 넓이를 x 빼기 a로 나눴다는 소리는 밑변으로 나눴다는 소리인 것 같아. 넓이를 밑변으로 나누면 뭐 나오지? 높이 나오잖아. 높이. 근데 a시당초 설정되어 있었던 것의 높이가 뭐였냐면 fx였었어요. fx. 이게 높이였단 말이야. 근데 x를 어디로 보내래? a로 보내래. 그럼 높이가 어디로 가지? fa로 가지. fa로 높이가 fa로 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넓이를 밑변으로 나누게 됐는데 원래 높이가 fx였는데 x를 a로 보내다 보니까 fa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단 이 소리가 뭐냐면 리미트 x를 a로 뿌렸을 때 f의 x 높이의 극한값이 fa가 되므로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fx가 높이였는데 x를 a로 보냈을 때 fa가 같다는 소리는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이 스토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가 있어요. 얘를 미분을 합니다. x로 미분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보면 x값이 변함에 따라서 넓이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는요, 적분으로 표현된 요 함수는 부정적분 중에 한 개 그랬잖아요. 근데 걔가 x에 관한 식일 거야.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일 거라서 걔를 x로 이제 미분을 때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x로 미분을 때린다. 근데 미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거잖아. 순간 변화율. 그러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 소리인가 봐. 뭐 어쨌다고? 넓이의 순간 변화율. 뭐라고요?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이 있었을 텐데 걔의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이런 거잖아. 넓이의 변화율이 있었을 텐데 걔의 순간 변화를 구하세요. 초반을 잘해야 돼.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얘가 a가 되고 이만큼 x가 된대요. 이만큼이 원래 넓이였었어.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x가 살짝 커졌을 때, 델타 x만큼 커졌을 때 여기가 x 더하기 델타 x가 된대요. 넓이의 변화량은 이만큼 변화했겠죠. 원래 넓이가 있는데 델타 x만큼 커진 거니까 넓이의 변화량은 노란색만큼 설정이 될 거 아니야. 넓이의 변화량, 넓이의 변화율. 따라해봐, 넓이의 변화율. 그렇게 된 거야. 넓이의 변화율인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어요? 그 소리인 거야.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어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이 있는데 델타 x를 0으로 싹 보내겠대. 그럼 얘가 어디로 붙냐면 x로 붙죠. x로 붙죠. x로 붙게 되는 거니까 이것의 결과가 fx가 되는구나. 그걸 알게 돼. 얘가 fx가 되는구나. x 더하기 델타 x가 되면은 그놈의 높이는 여기였을 거 아니야. f에다가 x 더하기 델타 x가 됐었을 텐데 넓이의 변화량이 이만큼 있었어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 0으로 보낸다는 소리는 얘가 거의 좁혀지는 거니까 선처럼 보일 거고, 선처럼 보인다는 소리는 이만큼의 높이를 표현하겠구나 그 말이고, 높이를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게 fx야 그 소린 거야. 까지 됐어요? 그럼 봐봐, 얘가 인테그랄 상수 x fd dt 이게 있잖아요. x로 미분하는 순간 t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다시 인테그랄 상수 x fd dt가 있잖아. x로 미분하는 순간 t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3에서부터 x까지 루트에다가 t제곱 플러스 4t 이런 게 있대요. dt 이런 식이 있대. 잘 모르겠는데 얘를 x로 미분을 때리래. 그러면 이쪽에 ft 파트잖아? 보여요? ft 파트인데 인테그랄 상수 x ft dt를 x로 미분 때리는 순간 t에 관한 식이 뭐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따라서 t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루트에다가 x제곱 더하기 4x로 바뀐다 그 소리인 거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오케이. 얘는 이제 그 얘기 된다. 그런 얘기고. 네 번째. 잠깐만. 준비쌤한테 좀 배우고 해야 되지 않나요? 스케줄 세워뒀죠, 그죠? 맞아요. 아, 지금 때가 아니야? 알지? 스케줄 잡았었죠? 아, 맞아요. 당황했죠, 지금? 하지 마시고. 인지할게. 네 번째 할게.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미적분하기 기본정리인데 마찬가지죠. 이제 적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적분을 할 텐데 결론이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적분한 결과가 라지 f b에다가 라지 f a를 뺀다. 이제 이거를 할 생각이에요. 이건 보일 생각이야. 왜 저렇게 되는지 보일 생각이에요. 우리 그 평균값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볼래요? f'x랑 g'x가 같대. 도함수가 같대요. 도함수가 같게 되면
fx랑 gx랑 같은 게 아니라 상수한 만큼 차이가 난다 이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함수가 이제 2x로 많이 갔대요. 이렇게 도함수가 2x로 갔대요. 그러면 x제곱으로 미분 때리면 2x가 될 거고 x제곱에다가 플러스 100을 미분 때려도 어차피 2x가 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상수한 만큼 차이가 난다. 그걸 평균값 정의로 증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죠? 그건 이제 하러 갑니다. 봐요. 첫 번째 상황.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fx dx 이게 있대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는요. x가 변함에 따라서 x에 대한 함수값으로 표시가 되고 부정적분 중에 한 개 그랬죠. 다시 따라해봐. 부정적분 중에 한 개. 그러면 적분한 결과를 큰 fx라고 놓자. 이렇게 플러스 뒤에 c를 하나 붙여요. 이렇게 뭔 얘기냐면 너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너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미분 아까 x제곱 플러스 c 미분합 때리면 이제 fx가 나왔었잖아. 그거 이제 한 거야. 근데 얘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요. a를 대입해요. 대입하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라고? 그러면 넓이가 존재하지 않지. 위끝 아래끝이 똑같으니까 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넓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얘기는 정적분의 결과가 0이 될 거예요. 동의하세요? 다시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좀 어려워. 대충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돼. 이걸 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위끝 아래끝이 같아. 그 얘기는 이 범위가 x의 구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넓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이지 선은 넓이가 없을 거니까 너는 0이 될 거야. 얘는 0이 될 거고 오른쪽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었을 거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어요. fa에다가 플러스 c가 될 거래. 즉 fa 더하기 c가 0이라는 소리니까 c는 마이너스 f의 a임을 찾았어요. 됐죠? c가 마이너스 fa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봐. 네가 마이너스 fa가 되나봐. 이렇게. 따라서 두 번째 c가 마이너스 fa임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x 대신에 b를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돼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해라. 그 얘기는 여기 x 대신에 b 집어넣었잖아요. 보여요? x 대신에 b 집어넣었죠? b 넣었을 거니까 f의 b에다가 빼기 fa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됐지? 얘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얘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따라해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